주식하는 열의 기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지난 영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습 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 유상유자와 관련된 설명을 바로 당일날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많은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3.6천억, 3조 6천억이 말이 되는 규모이냐. 대한민국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역대급 유상증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뭐 설왕설래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뉴스들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많이 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상증자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유상증자 기사들 나온 것들을 체크를 하고 유증 일정들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3조 6천억 원으로 결정을 하고 이 유상증자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최선의 선택이었던 점을 해량해 달라. 지금 방산시장이 호황기를 맞고 있는 상태에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난 다음에 향후 2년간 추가로 6조 원대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주주 손해를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증자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1주당 자산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금액이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1주당 주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물 들어오고 있을 때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세계에 대한 점유율 그런 것들을 좀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내 단기간 내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 마련 계획에 좀 에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자를 결정을 하게 됐다. 차입을 통해서 투자 계획을 고민해 봤지만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데 이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경쟁 입찰을 할 때 장기간으로 방산 물자를 공급을 할 때 이 재무가 안 좋게 되면은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는데 재무 건전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단기 차입을 받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 확보한 자금은 해외 방산에 1조 6천억 원, 뭐 국내 방산에 9천억 원, 해외 조선에 8천억 원, 무인기용 엔진에 3천억 원을 각각 투자하겠다. 근데 이걸 좀 한 번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사업성이 있느냐도 세 번째 문제지만 이거는 거의 뭐 몇 개의 회사들을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죠. 이 3조 7천억 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팔진 않겠지만 해외에 있는 방산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규모이기는 해요. 뭐 살만한 이 금액으로 살만한 위협은 뭐 있겠느냐마는 3조 6천억 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가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3조 6천억 원으로 적당하게 인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을 찾기 자체도 방산이라는 그런 특성상 좀 비밀리에 그런 극비 그런 게 있죠. 일단 그래서 유증을 결정을 하게 됐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약간 지금 이것 때문에 주가가 반등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13%가 급락한 뒤에 하루 만에 그 반등세다. 이게 반등으로 돌아선 이유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기보다는 글로벌 방산 시장 내의 톱티어로 도약하기 위한 유상증자다. 그리고 제가 항상 유상증자를 거론을 할 때쯤 되면 유상증자를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이냐, 이 사업성이 있는 내용들이냐,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가장 먼저 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내년과 내후년 사이 동유럽과 사우디 쪽에서 조인트 벤처 합작회사를 세워가지고 미국 고남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조선소 지분 투자에 1조 9천억 원을 투입한다. 약간 여기에서 해외 거점 마련을 통해서 67%에 해당하는 2조 4천억 원을 쓴다.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으로 좀 미국이랑 멀리 떨어져 있고 유럽 시장이랑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국가적인 지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지 거점을 투자를 해서 납품하는 그런 공급 능력 그런 것들을 좀 키운다.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저가자 정책으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재무적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
그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필리조 선수를 미국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것들은 좀 아쉽지만 경영진들은 그런 게 아니다. 48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집을 결정한 점도 투자 심리의 개선을 좀 일조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이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서 전날 주식 4,900주를 매수한다. 다른 이제 사업 부분 대표이사랑 전략 부분 사장, 다른 임원들도 주식 매입에 동참하기로 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야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냉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임원들이야 사업이 잘 되고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주식이 올라가고 회사 규모가 커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뭐 얘네들은 배당도 많이 받을 거고 회사가 커지면 그만큼 입지를 넓혀야 되는 임원들 입장이랑 주주들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입장이랑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비난이 만만치 않을 거다. 사실 현금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내년과 내후년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금 흐름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유상자를 이 정도 자금으로 이렇게 크게끔 할 필요는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 상태인데, 유상자 결정을 3월 20일에 공시를 하고 나서, 3월 20일 이 유상증자 설명회를 이렇게 진행을 한 것도 장마감하고 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기도 하죠. 3월 20일에 유상증자 결정을 하고 3월 20일에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 이 유상증자를 설명을 한다. 하나가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컨퍼런스 콜에 이름이나 다 써 들어가면 들을 수는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짜여진 각본이기도 하고 사실 저도 기업 설명회 초청 그런 데 좀 많이 다녀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많이 가 보고 다녀보고 했었는데도 거의 짜여진 각본이에요. 물론 이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주어지지만 속전속결입니다. 자 뭐 제 1의 안건들 이 안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손 뭐 "투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뭐 "이의 사항이 없으신 관계로 본안건은 뭐 통과됐습니다." 이러고 뭐 그냥 2 개, 3 개, 4개 뭐 임원 뭐 선임 뭐 보수 비용 뭐 그런 것들 얘기 다다닥 하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사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참여했다고 하면은 아사리판이 됐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짜여진 각본으로 통과됐다. 이건 이런 것들은 쪼금 주주분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 유상증자 결정을 했죠. 유상증자 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예정 발행가는 확정이 되는 게 5월 29 일입니다. 지금은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얘네들 입장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낮은 할인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가 있어요. 지금 주가가 70만 원대에서 할인가 15%를 적용해서 예정 발행가 이거는 3월 19 일부터 1 개월 동안 가중산술 평균해 가지고 15% 할인을 해서 예정 발행가액을 합니다. 그게 지금 60만 원인 거잖아요. 60만 원. 그게 이게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주가가 78만 원대까지 60만 원에서 78만 원대 이 평균하면은 60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60만 원이 된 건데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1차 발행 가격이 나오죠. 1차 발행 가격이 4월 24 일부터 4월 21 일까지 이 기산일 해 가지고 1 개월 가중산술에서 일 주일간 공가를 산술해서 마이너스 15%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 기간에 주가가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형성을 하면 평균 가격이 이 50만 원대가 되겠죠. 50만 원. 50만 원이 되면은 3 조를 조달을 하는 게 차질이 생겨 버립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은 투심이 악화되면서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2차 발행 가액이 6월 3 일부터 5월 29일 이전에 5월 29 일부터 6월 3 일까지 일 주일 동안 그리고 15% 할인돼서 1차 가격이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서 50만 원이 되고 이게 45만 원 됐잖아요. 그러면은 낮은 가격으로 이게 확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5만 원으로 3 조를 자금 조달을 한다?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은 가능하려고 하면은 이 45만 원, 60만 원대에 100주 발행한다. 45만 원대는 뭐 120주 정도를 발행을 해야 금액이 맞춰지겠죠. 주가가 떨어지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게 가능할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관리 자사주들을 매입을 하는 게 전략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 발행 가격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확정되는 게 5월 29 일이니까 지금 이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당 0.1 주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10 주를 갖고 있으면은 한 주를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데,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이렇게 있죠. 그리고 증자 신주,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되는 신주.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그럼 이게 이 주식수가 상장 주식수가 되는 거죠. 그럼 상장 주식수, 우리 1주당 순이익, EPS 계산을 할 때 이익률 나누기 상장 주식수예요. 상장되는 주식. 그러면은 1주당 얼마가 이익이 났느냐. 주당 이익이 나오거든요. 그게 EPS예요. 그러면 이거를 현재 주가 대비해서 우리가 주가 1주당 순이익 나누면은 PER이 됩니다. 표가 나와요. 이게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더 늘어나 버리니까 주당 이익률이 떨어지고 주당 EPS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주가 대비해서 1주당 이 퍼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되는 것들은 이만큼 주가가 주당 순이익이 낮아지면서 할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우리가 10 주를 갖고 있으면은 한 주를 유상증자 이 금액 확정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할인돼야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의미가 있긴 하잖아요. 여기서 또 주주들이랑 회사 임원들이랑 시각적인 그런 차이가 이해상충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죠. 많은 주주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좀 더 저렴하게 참여를 하는 게 이득이긴 한데 좀 더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당연히. 미래 성장성을 부여개치고. 임원들은 유상증자를 성공하고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방어를 해야 되죠. 거기서 이해상충이 좀 생긴다. 그래서 10 주를 갖고 있으면 1 주를 가는데 1 주를 갔는데 1.4 주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 4 주는 나중에 이 상장일에 주주주권이 딱 상장일이 아니라 신주주권이 들어오는 이 신주 배정 기준일에 단주 미만이니까 0.4 주 6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5만 원이 내 계좌 잔고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10 주를 갖고 있어서 한 주를 판매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R 이렇게 유상증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신준수권을 받기 위해서 이게 신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신준수권을 받기 위해서 24일이 기준일이죠. 그러면은 이 권리락, 권리가 떨어져 나가는 날이 23일이에요. 근데 이날 내가 매수를 한다? 불가능하죠. 이날을 내가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2일에 산 다음에 23일에 권리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야 내가 이거 신주 인수권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신주 인수권을 배당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보유주는 6월 3일이랑 6월 4일에 만약에 이 60만 원에 내가 한 주, 1주 1알 받고 있다. 그럼 이 60만 원을 계좌로 넣어 놓으면 6월 4일 오후 2시까지는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유상증자를 하기가 싫어. 하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배당 날 때 가지고는 있고 싶은데 유상증자는 하긴 싫어. 그러면은 이 권리락이 생기는 날에 권리락이 생길 때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할인을 받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으로 되냐면 이게 60만 원이 되고 현재 주가가 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10만 원만큼의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10만 원이 신준수권 가격이라는 거거든요. 이 권리락에 떨어지는 이 10만 원만큼 내가 유상자를 참여하지 않을 거니까 신준수권을 팔아야겠죠. 이 유상자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MTS든 HTS든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신규수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장 예정 기간이 5월 19일이고 5월 23일이죠. 그러면 이게 7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70만 원으로 했는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6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이게 10만 원이라 했잖아요. 이게 신주수권 가격이에요. 이 기간에 10만 원과 1000만 원보다 높게 팔게 되면 분명히 수요는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빠른 날짜에 내가 가지고는 있고 싶은데 권리락 때문에 주가가 할인은 됐고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싶진 않아 하시는 분들은 이날 필수적으로 1알 들어오는 이거를 파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권리락을 손실을 보는 걸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상증자를 하실 거다는 분들은 이날은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1알 이거를 신주주권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날에 3월
6월 3 일, 6월 4 일에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고 이게 또 체결이 되면 상장 예정일인 6월 24일 내 계좌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유상증자 권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서 '나는 팔고 싶진 않은데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지고 계실 분들은 가지고 가시고 신주주권으로 권리락 효과 때 손실을 만회하세요. 그리고 유상증자 참여하실 분들은 싸게 사셔 가지고 할인된 가격으로 사셔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신주일 상장 예정일이 6월 24 일에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우리 채널 이벤트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벤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협업사인데 보넥스트 투자자문은 제도권 자문사입니다. 우리 주식가격을 그대하고 이제 협업을 하게 되는데, 검색식 이거는 제가 만든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검색식이 어떤 검색식이냐면 12월 4 일에 이 써니전자 코너아이 60% 70%가 상승했다고 나와 있죠. 11월 4 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받아가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란 말이죠. 12월 4일 코너아이가 12월 4 일에 고가 18,810 원에서 검색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장중이기 때문에 고가인지는 확인이 좀 어렵지만 33,800 원까지 70% 가량이 올라갔어요. 이때 정확하게 타점이 딱 맞게끔 나와 줬거든요, 이 시기에. 그리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날 12월 4 일이죠. 정확하게 이 시기에 타점이 딱 맞게 나와 줬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바로 검색이 된 다음에 주가가 3,235 원까지 70% 가량이 상승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행보하다가 돌파하기 직전에 딱 여기서 돌파할 때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돌파 매매에 최적화되어 있는 단기 매매 검색식이다. 우리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물리적으로 다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차트 보고 재무 보고 수급 보고. 재물을 보는 거는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가. 수급은 외국인 또는 기관에서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가. 그리고 차트는 일률적으로 돌파하는 흐름들을 신호가 나와 주고 있는가. 이거를 검색식 조건으로 입력해 놓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나한테 알려줘라고 하면은 다다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한 가지 더, 호나아이라는 종목이,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12월 6일 120%가 올라갔죠. 이게 조금 특징적인 상황이지만 타점만 한번 보자고요. 타점. 자,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가 여기에 검색이 된 날이 12월 6일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실적, 수급, 차트 이 종목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이날 검색을 해준 거죠. 고가가 5,250 원이었는데 12,920 원까지 140% 가량이 상승을 해준 겁니다. 이걸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100%는 아니겠지만 알려준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검색식을 제가 만든 건데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검색식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제가 검색식을 바로 전달만 드리면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안 써 보신 분들,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7 분짜리 영상을 따라만 하시고 보시기만 하시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까지도, 성과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종목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까지도 다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영상도 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드리기 위해서는 얘가 이메일을 알아야 돼요.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설명란에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간단합니다. 저한테 뭐 이메일만 알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메일만 알려주시면 제가 영상이랑 PDF랑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오넥스트 투자 자문에서 주간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업종들, 어떤 상황들인지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황을 항상 판단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종목, 이 종목은 사업성이 어떻게 되고 장기적인 전망이 어떻습니다. 여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우리 유통 주식 수 방금 말씀을 드렸죠. 상장 주식이에요. 상장 주식. 1주당 순이익이 EP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주당 전망치가 연재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목표가도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이런 차트가 이렇게 기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보넥스트 투자 자문, 주도권 금융회사인 보네스트 투자 자문에서 카톡방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도 진단을 해드리고 종목도 추천도 해드리고 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수익률이 보이시죠? 이렇게 대화도 직접 하고 계시고,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대화가 올라오고 올려주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계시다는 거 염두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올려주시고 계시죠? 그 수익률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진짠지 가짠지 들어와 보시면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휴스틸 35%, 클로버 46%, 동양철강 46%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들어오셔 가지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가연결의 그대에게 협업사 보넥스토처 자문과 함께하는 무료 이벤트입니다. 우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 가지고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검색식 보내드릴 거고, 이메일 필요 없고 난 카톡방만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고 부탁드리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 움직임을 향후에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죠. 제가 계속 촬영해 주시길 바라신다면, 분석을 해 주시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도록 하고, 우리 보네스트 자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종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